필승! 오늘 배우 박보검님이 여기로 입대한대. 보검이 형이 저희 무대에 아 진짜요? 정말요? 진짜 부럽다! 네가 원해서 한 건데 심지어 뭐 너가 끌려왔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왜 눈 떴는데 이런 아 맞아 진짜. 걔는 왜 빡빡이들만 보이고 필승! 공군 제3여단 531 포대 179번 헌병 윤재윤입니다. 전진! 육군 1사단 GOP 180번 보급병 조영민입니다. 필승! 해군 1함대 사령부 정보부사관 209번 김현지입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군화 의장대대 의장병 209번 주민우라고 합니다. 우리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만났네요. 그러게요.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미니 계룡대 아니에요? 미니 계룡대? 3필승 1전진. 네. 혼자 전진. 저는 전진 부대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군의 전진 부대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육군을 일단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육군에 가고 싶어서 육군을 택했는데 특전사나 이런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선택을 했지만 제가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육군으로 하게 됐습니다. GOP도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부대에 들어가서 1%만 뽑히는 부대가 이제 GOP 부대여서 근데 이거 관련된 짤 그 옛날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눈 덮인 거기 그 부대장님께서 오셔서 여기 선택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 줌아웃 해갖고 허허 벌판에 눈 덮인 인사만 쫙 있는 그게 진짜였군요. 네, 이제 와가지고 뽑아갈 건데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제 다 검사 받고 뭐 인적성 검사랑 이런 거 다 받고 손에 꼽는 인원만 데려서 올라가는 가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현지 하사님 해군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신 겁니까? 저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업군인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처음에는 공군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학년 선배인 언니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입대해보니까 해군이 너무 좋다. 해군 복지가 다른 군에 비해 좀 특출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해군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해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약간 만족도가 높으셨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제가 자라온 곳이 파주고 계속 보고 자란 게 육군인데 해군에 있으니까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좀 색깔도 있고 해서 좀 재밌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럼 근무하셨어요? 저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1함대 사령부에서 근무했었어요. 와, 바다 보면서 이제 네, 맞아요. 바다 보면서. 좋으셨겠다. 이제 해군 친구들 같은 경우 저에게 옛날에 했던 말이 한 번 있긴 한데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휴가를 나갔는데 자기는 못 느꼈는데 다른 친구들이 뭐 바다 짠내가 진짜요? 짠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뭐 뻘냄새, 짠내. 저는 몰랐거든요, 근무할 때. 근데 저도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집에 왔다가 다시 강원도 동해로 돌아가면 바다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군복에도 그 바다 냄새가 다 배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바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렇죠. 바다 오브 바다. 아, 맞아. 다른데요, 군복이? 해병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제가 운동을 하는데 군대를 가면은 그냥 장난처럼 가면 해병대 가야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남자라면 해병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원하셨더라고요. 저도 가면은 이제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의장대 선택하신 이유가? 차출이기는 한데 180 넘는 사람들 이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이 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버지가 또 의장대 엄청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겸사겸사 해봐야겠다. 그리고 선택을 했거든요. 한 4명 정도가 뽑혀요. 부대마다 다른데 해병대는 사령부, 계룡대, 이제 국방부 이렇게 3개 있는데 저는 계룡대를 뽑혔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룡대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 반갑겠다. 그 중에서 4명이 딱 있거든요. 전산으로 이제 뺑뺑이에요. 이제 2명만 딱 뽑히는 건데 2명은 떨어지거든요. 다 키가 크잖아요. 180 넘으니까. 197 한 명, 191 한 명, 그리고 184 한 명. 제가 183인데 3 한 명 이렇게 총 4명이었는데 197이랑 191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장대가 꿈이었다고. 그래서 전산 배치하는 날은 따로 이제 훈련 중에 잠깐 이제 나오라 해서 빼오거든요. 배치하러 갔는데 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나 보다. 너무 진짜. 간절하니까 와. 한 명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옆에서 한 명은 거의 이렇게 뭐 이제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왜 죽으려 그러냐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박격포거든요. 박격포가 연평도, 백령도 어떡해. 와. 최전방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도 이제 뒤늦게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어서 기도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떨어지면은 나 섬으로 가는 건가? 이러면서 긴장 많이 했거든요. 184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훈련하다가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코 골면서. 이 친구는 뭐지? 대담한 친구구나. 하나태평하고. 딱 이제 부른 거죠. 저랑 이제 졸고 있는 친구를. 와! 아니 어떻게 간절한 2명 빼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장병 가게 됐습니다. 럭키 비키잖아. 진짜 완전. 예, 아 진짜 떨어졌으면 섬나라로 이제 바로 어떡해. 가는 거였는데 좋은 데 가셨네요, 그래도.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카투사 가려고 오. 했는데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 특징이 다 카투사 갔다가 안 되면은 다 공군 가는 게 거의 국룰 코스거든요. 그래서 공군은 제 선택으로. 네. 물론 카투사가 1순위였지만은 진짜 카투사 못지 않았다. 네. 헌병은 처음 휴가 나가서 나 헌병 됐다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거 멋있게. 민우님의 그 의장대처럼 막 칼각, 막 군무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공군 헌병은 제일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소위 그 헌급방, 헌병, 급양, 그러니까 취사병, 이제 방공포라에서 제일 깊이 3대장이에요. 공군은 되게 자격증, 뭐 특기 이런 게 어떤 보직에 선택되는 되게 큰 작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인문계 학생으로 그냥 단순하게 입대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특기 점수에서는 좋지 않아 헌병이 된 겁니다. 공군은 그런 걸 보나 보네요. 공군은 다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 이게 행운의 돌림판. 근데 공군은 행운의 돌림판 같은 요소가 없어요. 다 점수화 시켜서 다 약간 순위 1위부터 이렇게 몇 등까지 쭈루룩 매겨서 가장 윗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 만큼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좀 확실하다. 이건 진짜 좋다. 좋네요, 이거는. 맞아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간 부대도 이제 훈련소랑 이제 훈련소 끝나면 이제 공군의 특기학교까지 해서 2달 정도 이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대 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소위 말하는 뭐 수도권, 뭐 집 가까운 곳 이런 그 부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공군이 선진적이다. 진짜 그건 자기가 좋다. 하는 만큼 이제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구나. 우리 군번이 17, 18. 20, 20. 그러면 와 입대곡이 다 다르겠다. 저는 17, 기억할라나 세대 차이 느낄 것 같아. 아니에요. 네, 레드벨벳 빨간 맛. 당연히 알죠. 레드벨벳이 네 빨간 맛이었습니다. 입대하는 날에 나온 노래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트와이스 와디즈 러브가 저 입대 날에 나왔거든요. 심도가 너무 재밌겠다. 트와이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이 듣긴 했어요. 군대 가면 또 뮤비 또 많이 보니까 저는 사실 19년도에 12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간부는 임관한 연도를 따져서 군번을 맞추니까. 근데 이제 입대하고 한 달 지나서 나온 노래가 지코의 아무 노래. 근데 이게 훈련소에 있으니까 노래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 간부 훈련 중에는 책상에 앉아서 듣는 교육도 많단 말이에요. 뭐 듣다가 뭐 누가 아마 그걸 틀어줬을 거예요. 교관 중에 한 분이 애들 다 모르니까 이게 뭐냐 했더니 요즘 되게 핫한 노래라고. 그래서 교관님이 막 틀어주는데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생활관 가서 막 아무 노래 막 이러고 있고 그냥 다 그랬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뭐 짧게는 이제 1년 반, 뭐 길게는 이제 2년, 전 4년. 4년 와.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준 그런 군통령. 저는 18년도 때 그 프로듀스 48 그 아이즈원 시즌 했을 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100분 토론을 넘어서 밤새 토론해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데뷔조에 들어가야 된다. 11명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아이즈원이 성공을 한다. 와 그렇게까지. 저는 안유진 파였거든요. 다른 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쵸, 엄청 많았죠. 네, 저는 안유진 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간부가 훈련소 끝나고 임관하고 나서 이 초급반 교육을 하거든요. 수료할 때쯤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오늘 배우 박보검님이 여기로 입대한대. 이 소식이 딱 난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 하필이면 날짜가 당일날 알아가지고 아 그래서 저렇게 아까부터 정문 이렇게 막 분주했구나 막 했는데 그때 딱 입대하셔서 그럼 나랑 같이 군 생활하는 거네? 한 번은 볼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쉬웠어요, 진짜. 해군 입대 연예인이 진짜 희귀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육군 보통 육군, 공군도 간혹 가다 있긴 한데 진짜 해군은 진짜 없었는데. 맞아요. 근데 해병대도 또 나름 유명하잖아요. 이찬혁 아, 맞다. 찬영님은 잘 못 보고 이제 얘기해 주셔서 놀랐는데 보검이 형이 저희 무대에 아, 진짜요? 정말요? 아, 진짜 부럽다! 저랑 같이 생활해가지고 헐. 되게 진짜 멋있거든요.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부럽다. 제가 계룡대기 때문에 이제 본부 소속이어가지고 아, 해군이랑 맞네. 해병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검이 형이랑 같이 생활 많이 했죠. 군통령 옆에 계셨네요 그러면? 와, 진짜 부럽다. 아는 이름이 들려가지고 약간 놀래가지고 진짜 부럽다, 이거는. 네, 보검이 형 진짜 멋있습니다. 리더십 있고 장난기도 많고 아, 진짜요? 네 되게 멋있어요. 진짜 착해요. 약간 이따 끝나고 인증샷 같은 거 있어. 네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요? 그러면 군통령이 보검이 형? 가장 좋았던 이제 군대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보검이 형이고 이찐이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유나님. 아, 너무 예뻐. 네 맞아요. 입대에 그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아, 저는 너무 많죠. 민간인이지만 그 입된 날의 기억을 좀 풀어볼까요? 진짜 이거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어쨌든 맞아요. 그 군인을 꿈꾸셨잖아요. 맞아요. 그 꿈꾸던 그날이 된 건데 사실 드림데이잖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와, 나 이 나이에 벌써 이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합격을 좀 빨리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입대를 하래요.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한 기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 끌려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나면 즐기고 즐길 그러니까요. 거 다 즐기고 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이고 신분도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뭐 술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주말에 진해로 내려가서 입대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사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 계속 자라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입대를 하라니 막 거기 가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솔직히 막말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입대 전날이 됐는데 막 눈물만 계속 나는데 엄마 아빠한테 입대를 못 하겠다고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이대로 어디 잠적해가지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입대할 때도 울고 하기 전에도 울고 훈련소 가서도 울고 그럼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겠다. 사실 제가 입대할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원해서 한 건데 심지어 뭐 너가 끌려왔어? 너 합격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강단 있게 가야지 왜 울고 있어? 울지 마. 꼴보기 싫으니까 울지 마 이랬거든요. 입대하는 그 순간까지도. 근데 알고 보니까 걱정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하셨대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저희 그 군종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입대할 때 다들 어디로 가시죠? 해군이니까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 보통은 이제 논산훈련소를 많이 갔는데 저는 1사단으로 아, 1사단 아. 신병교육대 올해 1월 31일인가? 31일에 없어져가지고 진짜요? 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아, 안 태어나서. 저는 이제 포항 훈단이라고 교육 훈단으로 가서 포항으로 왔습니다. 공군은 다 진주로, 다 무조건 다 진주로 갑니다. 해병의 첫날은 어땠나요? 그 포항 되게 멀지 않아요? 멀죠. 갈 때 이제 저도 아버지랑 이제 같이 갔는데 차 타고 가는 길이 좀 멀긴 멀더라고요. 한 3시간 반? 충주에서 포항까지 그 정도 걸렸는데 이미 다 머리를 막 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안 밀고 온 사람들도 있고 벌써 뭐 해병대에 되지도 않았는데 돌격머리로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22살이었는데 주변 친구들 이제 전역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거의 다
가가지고 친구들도 갔는데 별일 있겠어?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랑 인사하라 그러고 이제 격리하고 인사하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바로 이제 명령으로 이제 딱 진짜 바로 바뀌어버리는. 아, 나 군대 왔구나. 하루 지나면은 딱 이제 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여기 집이 아니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왜 눈 떴는데 이런 책? 아 맞아 진짜. 걔는 왜 빡빡이들만 보이고? 최후의 만찬 뭐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갈비탕에 콜라 500ml. 일단 탄산은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훈련소 때 그 탄산의 가치, 밸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맞는 게 제가 원래 탄산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안 좋아하는데 입대하고 그 첫 주에 이제 종교 활동을 했어요. 종교 활동을 하니까 초코파이 한 개랑 콜라 한 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콜라 마시면서 너무 맛있어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초코파이랑 콜라를 먹는데 먹으면서 막 우니까 군종병이나 이제 군종 목사님께서 막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막 옆에 있는 동기들이 야, 쟤 봐봐, 쟤 봐. 현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탄산은 진짜 필수로. 최후의 만찬들 뭐 드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해군이 바닷가다 보니까 횟집이 되게 주변에 많았어요. 교육사령부에서 차 타고 한 1, 2분 거리에 있는 어떤 횟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엄청 핫한 그런 맛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를 먹는데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은 나오지. 울고 한 입 먹고 울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딱 정확히 들어가서 12시간 만에 후회했어요. 아 그때 많이 먹을 걸. 아 너무 배고프다 진짜. 아 너무 배고픈데 그때 회 먹을 걸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포항도 똑같이 회 가나요? 저는 이제 회 말고 부대찌개 먹었는데요. 맛있었겠다. 군대 가기 전에 먹기 좋은 음식 네이버에 딱 치니까 이제 부대찌개 강추 바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그리고 부대찌개 맛있게 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입대하기 전날에 이제 교육대 들어가기 전에 그 근처에서 밥 먹잖아요. 근데 혹시 다들 밥은 맛있었나요? 저는 잘 먹었어요.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막 기억에 남지 않아서 기억에 안 남으면 저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식류를 먹었던 것 같은데 맛있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입대하는 날인데 이게 먹는 게 코로 들어간지 아 맞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안 좋은 기억. 근데 진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예비 장병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꾸역꾸역 다 먹어야 돼요. 반드시 드세요. 너무 배고프니까 반드시 드십시오. 밤에 아른거려요. 네. 이제 먹고 싶은 걸 더 이상 못 먹는구나. 그때 먹을 걸 하고. 맞아. 교육대에서 처음 밥 먹을 때 그때 딱 떠오르죠. 와, 이건 무슨 맛이지? 짬밥은 요리가 아니라 좀 생산에 가깝죠. 생산. 대량으로 요리가 아니죠. 그쵸? 또 훈련소 얘기한 김에 마지막으로 조교 기억에 남는 조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다들 조교봉 한 번씩 맞지 않아요? 저희는 일단 다 부사관 후보생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하는 교관들도 다 부사관들이에요. 근데 참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좋았던 쪽으로 아니면 안 좋았던 쪽으로. 둘 다예요. 후보생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무섭다. 왜냐면 맨날 뭐라 하니까 막 욕하고 막 엎드려라 그러고 막 너 이거 한 사람 누구냐 막 나와라 이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멋있기도 했고 약간 동경의 대상이었다. 제가 조교한테 진짜 한 번 좀 혼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되게 어이없는 썰 중에 하나인데 식당에서 다 조용히 하고 밥 먹으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죠. 누가 떠들고 하니까 조교분이 누가 밥 먹는데 입을 엽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데 입 열겠어요. 너무 그냥 그 말이 웃긴 거예요. 누가 밥 먹는데 입을 엽니까가. 그래서 제가 진짜 현옷이 터진 거예요. 이런 순간 어이가 없어갖고. 어떡해. 좀 웃긴 말투로 그 조교분이 얘기를 하신 건가? 진짜 약간 진지하게. 진지하게요? 근데 아마 그분도 나중에 뒤에 가서 자기도 웃었을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을 거슬러 이제 전역하는 날로 가봅시다. 말출 며칠씩 모으셨어요? 한 22일? 20일. 많이 모은 편인가요? 코로나 기수여가지고 조금 더 조기 전역이라고 해서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어서 코로나 기수는 휴가를 안 나가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거였나요?
휴가를 안 나가고 일찍 제대를 하고 그게 선택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제한을 받으니까 맞아. 못 나가니까 아예 막혀서. 못 나간 만큼 이제 외박 같은 것도 이제 휴가로 변환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쌓인 게 이제 말출로 좀 조금 더 일찍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출이라고 하기보단 전 직업이었고 간부여서 연가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쓰고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써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모았는데 한 17일, 18일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25일 정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저녁이 이날인데 좀 연차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다 쓰고 저녁날 다시 복귀해서 저녁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미리 나왔죠. 미리 나와서 이제 막 놀다가 또 머니까 부대가 차 타고 그 전날에 갔어요.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전역하는 전날이니까. 저녁주. 저녁 전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부대 이제 출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저는 이거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45일? 와. 한 달 넘게? 최전방 그 격오지 휴가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듣죠. GOP. 아무래도 경계를 서다 보니까 휴가를 3, 3일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제 경계에 있고 이제 내려와서 하루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GOP 부대 내에 계속 있긴 했는데 이제 3, 3일 받았고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333을 계속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100일 이상 나갔었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있기 싫어가지고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하루라도 더 밖에서 지내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최소한 한 달은 나가자. 만박이 15일이었는데 15일, 15일, 12일인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오. 저녁 전날에 딱 돌아와가지고 저녁하는 애들이랑 찍고 같이 이제 친했던 동기나 이제 후임들이랑 같이 찍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하는 날 잘 있어 개고생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땡이 쳐라. 난 먼저 갈게. 저도 뭐 한 말출 한 달 정도 나간 것 같고 한 달. 공군도 휴가가 많은 그렇죠. 연가 많고 또 헌병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헌급방 좀 그 크루 근무 막 돌고 하니까 그 크루 근무에 대한 그 보상 이제 격오지 휴가처럼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 거 모으고 그 상점 있었나요? 뭐 상점 벌점 같은 거? 아 중간에 폐지됐어요. 이제 저희는 상점 이런 거 30점 모으면 휴가 하루로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점 이런 거 모은 것도 다 끌고 해갖고 그리고 이제 크루 근무라고 했잖아요. 네. 크루 근무여서 제대하기 한 일주일 남은 이제 헌병은 그 근무에 안 넣거든요.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역하는 주간에 그 인원이 한 2명이 부족한 거예요. 설마. 3조 6교대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5조 6교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제가 뛰었던 것도 있긴 해요. 네. 말년이 조금 근데 괜찮아요. 네. 미화된 거 아니야 이것도? 괜찮다는 게. 그 순간에는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에는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뭐 제대하기 전날에 뭐 풋살하고 그냥 그냥 일상대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군번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녁 날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다들 나와서 환송 이런 것도 못 했겠네. 그런 건 따로 없었고 이제 저녁 신고하고 아침 일찍 나가거든요. 딱 당일 되면 이제 바로 나가는데 나갈 때 이제 친했던 후임들 이제 또 인사 한번 하고 특종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다 그러고 보통 저희는 그래서 저녁 전날에 축하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대가 소수정예인데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병 포함해서 6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부대원들이랑 잘 지냈어가지고 60명 중에 한 50명, 55명 와서 축하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갔던 것 같아요. 와 멋있다. 투스타가 맨 생목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는 거 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은 막 빨갛게 되어 있고 근데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연기가 막 이렇게 펄펄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귀신을 안 믿는 주의자인데 생활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도 끝쪽에 인기척이 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휴가를 나가면은 이 남자분들은 약간 공감을 하실 텐데 너 벌써 휴가 나왔어? 너 자주 나오네. 반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